녹화 수업을 일단 다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녹화 수업할 때 했던 부분 중에 그냥 뭐 화면 전환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복소 전력 구하는 거. 어차피 근데 복소 전력은 오늘 다시 나와요. 복소 전력은 다시 나올 거고, 자, 복소 전력이라고 하면 S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거는 VRMS의 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RMS를 곱하는 걸로 구한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여기 색깔이 0. 얘는 그 뭐지? 평균 전력과 그러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 너 안 봤지? 그래.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봤구나. 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네. 너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고도 하고 피상 전력이라고도 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11.5가 apparent power라고 되어 있잖아요. apparent power라고 하는 게 겉보기 전력 혹은 이제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태윤이가 제2를 얘기하니까 안 쓰기가 참 계속 신경이 쓰여서 씁시다. 자, 그러면 자, 복소 평면상에서 마찬가지로 실스부가 있고 허스부가 있어요. 허스부가 있고, 자, 지금 이만큼의 복소 전력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P 플러스 JQ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이라는 게 될 거고, 허스부에 해당되는 이 값이 무효 전력 혹은 리액티브 파워라는 이름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강의 녹화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설명한 게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은 어떤 거? 유효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진 않아. 실제로 어떤 뭐 소모가 일어나든지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존재는 해. 그리고 그것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얘와 얘가 합해져서 이게 생겨요. 겉보기 전력이에요. 그러면 자,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커야 될까?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우승이 뭐가 커야 될까? 어? PQS 다 있어요. 네, PQS 중에 뭐가 커져야 좋은 걸까? 벡터 값이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명 더. 송지은. 네, 뭐가 커야 될까? P? 일단 S 나왔고 P 나왔어. 신지연. 듣긴 들었어? 네, 하나 남았잖아 이제. 그렇지. 네, Q가 나와야지. 자, P가 커야겠죠. 이 이유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P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 P는 요만해. Q는 요만하고 S는 이만해. 얘와 이건 일단 지워볼게요. 이게 너무 길게 그리네. 자,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S는 그냥 길이가 비슷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가진 특징은 실제 요 일을 하는 P가
그러니까 그 유효 전력 부분이 굉장히 길게 혹은 크게 나와 있잖아요. 얘는 유효 전력 부분은 작은 대신에 이제 무효 전력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겉보기 전력은 두 개가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자, 전력을 생산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이 크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제 역률이라고 해서 파워 팩터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파워 팩터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걸로 계산해요. 지금 S라고 하는 겉보기 전력이 있잖아요. 겉보기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S분의 P에 대한 개념이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 매그니튜드를 씌워서 할 거고, 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얘기가 되지.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본다면 이거 이퀄 코사인 세타가 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얘기해요. 파워 팩터 혹은 역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역률이라는 값은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범위 내에서 무효 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코사인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0이 되지. 대신에 이게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떤 값이 돼요? 1에 가까운 값이 되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자, 전체 피상 전력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 부분이 얼마인지를 정의하는 요 역률 혹은 파워 팩터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좀 알고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좀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복소 전력과 이제 순시 전력 그런 걸 구해야 되는데, 자, 중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지난 녹화 강의에서는. 그리고 그 중첩이 우리가 파워를 구하는 데 있어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일단 결론은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이 안 된다였어. 근데 특별하게 한 경우에 허용이 되더라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일단 어떻게 나눴었냐면은, 자, 여러 개의,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전원이 오메가 1,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 있다고 합시다.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고 하는, 그러니까 1번 전원의 오메가 값과 2번 전원의 오메가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합시다.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자, PT라고 하는, 자, 순시 전력이 있고, 자, S라고 하는 이제 복소 전력이 있어요. 자, 순시 전력은 중첩이 허용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 중첩 얘기하는 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거죠. 증명을 이렇게 했더니 남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첩이 허용 안 된다는 거였고, 얘도 역시나 허용이 안 된다. 중첩을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전원이 서로 다른 오메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순간 전력을 구할 때는 중첩을 사용하면 안 돼요. 중첩을 사용 못 해요. 근데,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이 경우에만, 자, 복소 전력이 된다는 거는 평균 전력을 구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리액티브 파워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복소 전력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만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가 일단 중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중첩을 쓸 수 없는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전력을 구할 때 있어서는 중첩을 쓸 수 없지만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첩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중첩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고 중첩을 이용해서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곱하던, 아니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VRMS와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하잖아요. 요렇게 구할 때 요것의 중첩에 의해서 나온 전압값, 요거의 중첩에 의해서 나온 전류값, 요거를 구해서 곱하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전력 구하는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중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중첩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복소 전력, 평균 전력, 혹은 리액티브 파워를, 그러니까 무효 전력을 구하는 문제여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가.
그리고 전원들의 오메가 값이 달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럴 수 있지. 뭐 코사인 오메가 1 t 플러스 파이 뭐 A1에 이런 전원이 있고 B1에 코사인 오메가 2t 플러스 뭐 파이 그다음에 C1에 뭐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파이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용하는 중첩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일단 얘랑은 같이 풀어야 돼요. 같이 풀되 얘네들은 전류와 전압을 따로 구해서 풀어줘야 돼. 그리고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없앤 후에 얘를 풀어주되 이때 어떻게? 얘는 그러니까 요거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고 뭐 답이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얘와 여기서 나온 요거를 더하는 형태로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 있을 때는 되게 뭐 아까처럼 그냥 하나하나 뭐 중첩으로 풀던 뭐 이렇게 중첩을 못 풀던인데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뭐 얘랑은 지금 오메가 값이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얘네 둘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에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얘에 대한 결과를 따로 구해서 더해준 형태로 가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혹시?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뭐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건데, 자, 복소 전력과 관련된 뭐 공식과 뭐 몇 가지 성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투터미널로 되어 있을 때, 자, IRMS라는 전류와 VRMS라는 전압이 이렇게 단자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게 지금 설정해 놨죠. 자,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류와 전압을 설정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소모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력 소모.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전력을 공급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렇지? 나 혼자만 공부했나? 왜 다들 얘기했잖아. 녹화된 거 뒤지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VRM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자, 요거 매그니튜드에 지금 파이 V라고 하는 각도를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IRMS 값의 페이저 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 자, 컴플렉스 파워 S라고 놨을 때, 이거는 페이저 형태로 표현한 VRMS 값에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할 때 그럼 각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거 있잖아요. IRMS의 각도가 만약에 파이라고 한다면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각도는 마이너스 파이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요거를 우리가 뭐 페이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각각을 이 매그니튜드는 얘의 매그니튜드와 얘의 매그니튜드의 곱인데 결국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매그니튜드나 그냥 원래 복소수 값의 매그니튜드나 같아요. 그치? A 플러스 JB나 A 마이너스 JB나 요거를 매그니튜드를 취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값이어서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단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전력을 구할 때 전압의 앵글 값에서 전류의 앵글 값을 빼주는 걸로 우리가 공식을 배웠었죠. 그렇죠? 자, 결국은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곱이잖아요. VRMS 페이저와 IRMS 페이저의 곱으로 그러니까 물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인데 지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위상들 간의 차를 구하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넣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자 매그니튜드는 동일하면서 각도 앵글 값만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그 컴플렉스 파워에서 실수부만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에버리지 파워 그리고 호스부의 값은 리액티브 파워라는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게 방금 복습했던 내용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코사인이 들어가서 정의가 되었는데 얘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그 리액티브 파워인 Q로 바뀌게 되죠. 이 관계식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했던 얘기긴 한데 지금 요 얘기 잘 기억해요. 자, 가정이 뭐라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설정해야 돼요.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설정했을 때에 이 컴프레스 파워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면 소모하는 거야. 흡수, 소모하는 거고, 소자가 소모하는 거고, 이게 0보다 작으면 자,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어드미턴스 관련된 얘기 했었고, 문제 풀었고. 자, 요거부터 좀, 요거 다시 좀 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Q라고 쓰고 리액티브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소 전력을 자, 이와 같이 P와 JQ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자, 코사인으로 표시되는 실수부의 값이, 그 복소 전력의 실수부의 값이 P, 그러니까,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이라고 표시가 되고, 사인 함수에 해당되는 허스부의 값이 무효 전력 혹은 리액티브 파워라고 정의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 Q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서로 그냥 내부에서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가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요거를 보면은 IRMS라는 거를 지금 X축으로 정의를 했어요. X축으로 정의했고 지금 보면은 VI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IRMS와 같은 동일 위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지금 VQ라고 하는 거는 IRMS와 지금 위상차가 딱 90도 나는 경우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VI라고 하는 거는 VRMS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자 VQ라고 하는 거는 VRMS의 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 지금 IRMS와 VI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위상을 갖는다라고 지금 정의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얘와 얘는 동일 위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복소 전력을 이건 여기서 이제 중첩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V 대신에 VI와 VQ로 중첩이 아니라 VI와 VQ로 이제 분리해서 쓴 거고 그것에 대한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한 거고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 설명했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자,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같게 맞춰서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페이즈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지금 90도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쿼드러츠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 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IT라고 하는 거는 자 RMS 그러니까 IT 값은 우리가 RMS 밸류가 아니라 그냥 원래 값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2 곱해준 거고 여기 IRMS라고 하는 것의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해진 형태가 되고 자 VQT라고 하는 거는 루트 2가 지금 RMS 값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고 지금 거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뭐 쭉쭉쭉 설명된 거 지난 시간 거 보면 되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Q가, 저 Q 값을 구했을 때 그 Q 값이 0보다 크면 인덕티브 리액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턴스의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Q 값이 0보다 크면 인덕터에서 생성되는 리액티브 파워가 되는 거고 Q 값이 0보다 작으면 커패시터에서 생성되는 그 리액티브 파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파워 팩터 코렉션이 나오거든요. 그 파워 팩터 코렉션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소자를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은 파워 팩터가 만약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세타 값을 줄여줘야겠잖아. 그렇죠? 줄여줄 때 원칙은 뭐냐면 유효 전력 부분은 줄어들면 안 돼. 유효 전력 부분은 유지하면서 무효 전력 부분만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인덕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각도를 끄집어 내려서 이 정도 되는 각도로 만들고 싶다. 뭐 목표가 되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뭐 코사인 세타 값이 뭐 0.95라든지 뭐 0.9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줘요. 그러면 그걸로 만들려면은 자, 여기 지금 Q 값이 있는데 그것에 어떤 뭐 Q 프라임이라고 하는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거나 빼서 이 전체적인 높이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을 그 파워 팩터 코렉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파워 팩터를 보정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파워 팩터 코렉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인덕티브 리액턴스가 있는 경우에는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가령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커패시터에 의한 그러니까 Q 값을 역방향으로 빼주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지. 줄어들고 나면 이 각도가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그 각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시작했는데 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인덕터인지 커패시터인지를 결국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세타 값을 이렇게 만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뭘 추가해 줘야 돼? 인덕터를 추가해 줘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각도를 줄여주고 싶으면 뭘 추가해 줘야겠어요? 커패시터를 추가해 줘야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추가해 줘야 될 소자가 인덕터인지 커패시터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1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 좀 요거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티브 파워는 Q 값이 0보다 큰 값을 갖고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티브 파워는 0보다 작은 값을 갖더라 라는 그런 얘기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지난 시간에 풀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뭐 지난 그 녹화 강의에서 강조를 했던 거긴 하지만 지금 결국은 각각에 대한 값을 구해서 더한 것이나 얘나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면은 이거 3개 더했을 때의 값과 이 값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부호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왜 그래? 얘네들은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얘는 에너지를 지금 전화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 부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자,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VRMS, 그다음에 IRMS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그 세타는 전압의 위상에서 전리의 위상을 뺀 것으로 정의하는 세타 값이에요. 그리고 자, 피상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피상전력은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아니라 지금 그냥 아예 RMS 값이 쓰여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매그니튜드 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 외워. 네. 뭐 어떡하냐? 외워야지. 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그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면은 굉장히 굵은 글씨 쓰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굵은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얇게 쓰여져 있어. 그 이유는 얘네 각각이 VRMS라고 하는 게 그 뭐지? 그냥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IRMS라고 하는 게 역시나 매그니튜드 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값의 입장에서는 IRMS,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IRMS나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나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IRMS로 놨고 얘를 피상 전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비교한 거야. 매그니튜드만 비교한 거고 그거에 지금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요 값을 곱했을 때에 아니 다시 지금 요거 분의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피상 전력 분의 평균 전력을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측정된 외부에서 측정된 겉보기 전력 분의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전력의 비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RMS 곱하기 IRMS 분의 자 여기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VRMS 곱하기 IRMS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네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건 코사인 세타. 그리고 결국 이게 뜻하는 게 뭐다? 파워 팩터라는 걸로 뜻하게 되는 거고 자 겉보기 전력 중에서 실제 일을 하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파워 팩터,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네.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겉보기 전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타 값의 입장에서는 작아질수록 좋은 거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1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자, 뭐 로드 임피던스 GL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 팩터를 계산했는데 자, 임피던스가 이런 형태예요. 지금 저항만 있는 형태야.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뭐 허스부와 실스부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순 저항만 있도록 합시다. 순 저항만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전류와 전압 그러니까 지금 이 세타는 요거에 대한 정의를 써놓은 건데 자 저항만 있을 때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서로 같은 위상이었어요. 동일 위상을 가졌었지.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1이지. 다시 말하면 순 저항만 있을 때는 리액티브 파워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무효 전력 부분이 없는 거야. 겉보기 전력이 그냥 다 평균 전력과 같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Q 값이 0인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피상 전력과 평균 전력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봅시다. 어떤 의미예요? 인덕터만 있는 경우죠. 그렇죠? 임피던스가 인덕터만 포함된 경우야. 그래서 J 오메가 L로 정의되어 있고 자 아니면 지금 J 오메가 C분의 1로 정의되어 있다는 얘는 뭐예요? 커패시터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자 얘는 플러스 90도 얘는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차를 만들겠죠. 앞에 J가 붙어 있고 분모에 J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세타 값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 i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결국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돼? 0이 돼요. 코사인 세타 값이 0이라는 거는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은 없고 Q 값은 일단 0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무효 전력 부분만 존재하는 부분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실스부와 허스부가 다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 사이
혹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값을 갖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Q값이 커패시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무효 전력 부분이 커패시터에 의해서 생성될 때는 음수, 그 복수 전력에서 음수 부분에 그러니까 음수 부분의 값을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X값이 0보다 작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인덕터에 의해서 생성될 때는 지금 허수부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그 각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Q값을 구분했었잖아요. 인덕터에 의해 생성될 때는 Q값이 0보다 크다. 커패시터에 의해서 생성될 때는 그 Q값이 0보다 작다.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자, 각도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 허수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섞여 있을 수 있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세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인덕터가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고 이 경우는 커패시터가 조금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돼? 응. 그래서 뭐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데 자, RC 로드의 경우에는 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RL 로드 같은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자,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리딩 파워 팩터로 얘기를 하고 이 경우는 자,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리딩 파워 팩터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커패시터 R과 뭐 이게 RC가 있던 아니 커패시터가 있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RL이 로드로 잡혀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여기까지 질문 좀 할까요? 질문 없으면 자, 요거 하나 같이 해봅시다. 요거 예제 하나 같이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요것도 이어서 합시다. 자, 뭐 어떤 공장에서 지금 이제 뭐 100kW를 소모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 220이 RMS 가는 건 지금 RMS 값으로 계산된 전압값인 거예요. 그리고 자, 파워 이피션시를 그러니까 그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파워 팩터가 0.85일 때 그리고 뭐 여기서 사실 레깅이냐 레깅이냐 뭐 리딩이냐 별로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레깅 파워 팩터가 0.85 그다음에 여기 지금 파워 팩터가 0.95일 때 서로 그 이피션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 그 결론은 파워 팩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피션시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85짜리 뭐 레깅 파워 팩터인 경우에 우리가 자, 코사인 세타 값이 0.85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파워 팩터가 0.85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결국은 지금 PF라고 하는 게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게 V RMS I RMS 분의 P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요 값이 0.85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자, 이 식이 변형된 게 IRMS 값을 넘기고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계산이 된 거. 잠깐만. 잠깐만. PF는 IRMS. 이게 결국 코사인 세타인 거고 이게 이렇게 써야 맞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소모하는 게 지금 100kW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100kW가 지금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 값이 문제에서 0.85에 해당되는 거고 요 값이 지금 100kW니까 곱하기 10의 3승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요게 RMS 값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게 220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I RMS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한 I RMS 값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A로 끝나면 안 되고 요거 A RMS로 단위가 쓰여져 있어야 이게 RMS 값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겉보기 전력, 피상 전력을 구하게 되면 VRMS에다가 I RMS 값을 곱한 것이 되니까 이것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전체 전력이 그러니까 전체 생산해야 되는 전력은 117.66kg 바가 되는 거예요. 뭐 킬로볼트 암페어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생산해서 우리가 실제로 쓴 건 얼마? 100kW. 그렇지? 그럼 여기 봅시다. 0.95짜리를 보게 되면 같은 계산 방법을 했을 때 I RMS 값이 478.5 여기도 마찬가지로 I RMS 값이 돼야 되고 자, 피상전력을 계산하게 되면은 105.3 이 105.3kg만 105.3kg를 우리가 그러니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자, 이만큼 만들어서 100kg를 쓰는 것과 이만큼 만들어서 100kW를 쓰는 것 서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워 팩터를 높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파워 팩터가 0.95일 경우에는 IRMS가 지금 전체 534.8A에서 478.5A로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높은 파워 팩터에서는 전류를 줄일 수 있고 이 전체 전체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고 써 있어야 되는데 좀 반대로 써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이긴 해요. 파워 팩터가 낮을 때는 더 큰 전력을 생산해야지 된다. 같은 소모량을 맞추기 위해서. 알겠죠? 자, 요거에 대한 개념 이해하면 좋겠고 여기 질문 혹시 있을까요? 듣고 있는 거지. 다들. 창민이, 질문 좀 해봐. 너 어제 공강이라고 안 왔다며. 음. 거기에 참석했던 친구가 일렀어. 예, 창민이는 공강이라 안 왔다고. 대현이도 안 왔지? 자, 질문. 질문. 어. 리딩 파워 팩터랑 레깅 파워 팩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딩 파워 팩터랑 레깅 파워 팩터는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게 커패시터냐 인덕터냐의 그냥 차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앞에 있지? 자, 커패시터가 들어있는 경우에 우리가 리딩 파워 팩터로 보는 거고 지금 요거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 레깅 파워 팩터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승주 질문. 응.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그러니까 0.95냐 0.85냐일 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I 제곱의 G로서 그 전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을 더 생산해야 되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 앞에서 나왔었잖아. 그치? 예, 임피던스와 전력, 그러니까 이거 아예 RMS 값에 했을 때. 자,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겉보기 전력을 봐도 실제 105.3kg만큼, 117.66kg만큼 생산했을 때 실제로 소비되는 거는 100kW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어서 이만큼 쓰는 거랑 이만큼 만들어서 이만큼 쓰는 거랑 이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는 거고, 지금 요 전류의 입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 전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이 G는 어떤 G냐면 전송 선로에 또 이상적이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분명히 임피던스가 있겠죠. 뭐 이렇게 저항이 있겠지 적어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전기가 와이파이처럼 뭐 이렇게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일로 날라오는 거 아니잖아. 그 선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 선을 따라서 오는 동안에 전력 소모가 또 있어. 그러니까 로스가 있어. 에너지 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로스 부분을 생각하면은 얘가 높아지면 에너지 로스가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주는 게 좋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95일 경우는 IRMS가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만큼의 차를 갖는다라는 거는 전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낮은 파워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조금 더 많은 그런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보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라, 자, 일단, 정신이 없다. 자, 일단, 11.7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11.7절에는 뭐냐면은 전력 보존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전력은 보존된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뭐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 뭐 I가 있고, 뭐 J가 있고, K가 있고, 뭐 맞춰보려면 되게 복잡한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 이거 맞춰보다가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결론. 각 소자들의 전력은 전체 전력, 전체 소비 전력과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첩이 허용된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어떤 소자에서의 전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전력을 구할 수 있고 전체 우리 회로에서의 전력을 구할 수 있으면 그 각 소자에서의 전력을 합한 것과 전체 전력은 같다라는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 같이 했던 게 있었는데 간략하게 어디였지? 우승아 아까 나한테 질문했던 거 몇 번이었죠? 번호가 없었나? 홍보죠. 그거 음, 47페이지. 47페이지. 네, 요거네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커패시터에 소비되는 전력, 인덕터에 소비되는 전력을 따로 구했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뭐 72 플러스 J 0,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J 144, 0 플러스 뭐 J 72라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자, 얘가 공급한 전력을 구했어요. 전압 원이 공급한 전력. 그랬더니 수정보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했더니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뭐 질문을 또 하나 받았는데,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여기 어디 갔어? 전류 값이 지금 8.5에 45도, 앵글 45도였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권호준? 왜 이렇게 됐을까? 각도가 마이너스 135도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지? 일단 아예 사인이 마이너스 90도, 일단 마이너스 값으로 되고 전화번에 들어가는 재료가 한국에 된
그렇죠. 네. 그거의 답이죠.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 각도를, 아니, 각도란다. 방향을 지금 여기 원래 우리가 전류를 구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구한 거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전류를 돌려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해돼? 그래서 지금 여기 45도였던 게 마이너스 135도가 된 이유가 그래요. 요거 하나만 또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 각 소자들이 소모하는 전력이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이나 아니면 뭐 전체 회로가 소모하는 전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뭐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고 그냥 결론만 이해합시다. 전력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컴플렉스 파워, 그러니까 모든 그 엘리먼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되는 그런 파워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자, 어떤 거는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공급하는 입장은 그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보기준을 맞춰주게 되면 공급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될 거고 그것들을 서로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춰져서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다음 예제에 나오는데 자, 요거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전력 경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문제에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뭐 파워 버짓이라는 게 있고, 자, 그거를 여기 이제 뒤에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 각각의 소자에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 외부로 공급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전력 경비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소자의 전력 경비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각도 1, 그러니까 저기 매그니튜드 1에 앵글 값 0도짜리 전압원이 있고, 자, 여기 지금 인덕터,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커패시터가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전체 여기 요거에서 이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점을 잡고 가장 먼 쪽부터 줄여주게 되면 얘와 얘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과 얘는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덧셈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렇게 연산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0.4 플러스 J 1.2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전류 이제 구할 수 있지. 전체 임피던스가 구해졌고 지금 전체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이 여기 주어져 있고 그러면 자,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고 지금 여기 RMS 값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구한 전류도 RMS 밸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 있고 자, 전압원에서의 복소 전력이야. 그리고 요거는 인덕터에서의 복소 전력, 그다음에 여기 저항에서의 복소 전력, 커패시터에서의 복소 전력을 각각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전압원에서의 복소 전력은 자, V에 우리가 아까 했듯이 V RMS가 빠졌어요. 네, 지금 뭐 여기 VRMS에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돼야 되는데 RMS가 빠졌어요. 그거 좀 넣어주세요. 자, VRMS 곱하기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니까 자, 요게 지금 VRMS 값이고 우리가 구한 요 값이 IRMS 값이었죠. 지금 여기도 빠졌네. 네.
그러면 얘네 두 개의 극좌표 연산을 하게 되면, 자, 뭐, 직교좌표를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인덕터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에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에 해당되는, 지금 다 RMS가 빠졌어. 네, 그러니까 요건 다 감안하고 좀 봐줘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J2라고 하는 값에다가 0.791의 제곱값, 그러니까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을 곱하게 되면, 자, 이 값이 나오는 게 지금 인덕터에서의 값이고, 자, 그 다음, 요 전류가 IR과 IC로 이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IR,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다 RMS 밸류라고 봐요. 그 값이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되고, 구하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자, IR 값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GR에다가 IR을 매그니튜드의 제곱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IC 값을 구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값을 알고 있고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차를 IC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고, 그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마이너스 J 0.50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압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0.25에 플러스 J 0.75. 지금, 예, 그렇고, 요거 원래 지금 이제 수동 보기 좀 맞춰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SL 같은 경우는 J 1.25 플러스 SR 같은 경우는 0.25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얘에서 얘 J 빼면은 이게 0.75 나오고 0.25 더해져서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은 값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소모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흡수하는 전력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냥 플러스로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 공급되는 전력의 값과 소모되는 전력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얘에서 공급된 전력, 얘에서 소비된 전력, 얘에서 소비된 전력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구하지 않고 얘네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를 뭐 나중에 과제로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식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끝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퍼펙트 합시다. 누가 한숨 쉬었어? 자, 파워팩터라는 거 오늘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파워팩터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파워팩터를 보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도 세타 입장에서는 작아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고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1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죠. 자, 근데 아까 이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절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의 개념으로 1에 가까워지면 절대값이 1에 가까워지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전체 Y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Y1과 Y의 합성 임피던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Y라고 하는 요 임피던스만 있었던 거야. 그럼 Y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었을 때, 어드미턴스가 있었을 때, 지금 보면은 요게 Y라고 하는 어드미턴스에 해당되는
값에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어드미턴스의 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이 세타 값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yd라고 하는 이런 각도로 코렉션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그러니까 세타 값이 작아지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1에 가까운, 조금 더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y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병렬로 연결을 해요. 자, 병렬로 연결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 자, 여기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관련된 지금, 그러니까 커패시턴스 리액티브가 지금 있는 걸로 봐야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Y1 자리에 추가해줘야 될 거는, 인덕티브 리액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덕터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자, 이만큼의 값이 추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순허수 값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값이 추가가 되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실수값은 바뀌지 말아야 돼. 실수값은 바뀌지 말아야 되고, 지금 허수값만 그러니까 보정을 하면서 이 각도를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값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d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 yt 값을 그러니까 yt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t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추가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yt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드미턴스 입장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합으로서, 그냥 단순 합으로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yt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yt는 자, 어드미턴스, 원래 있던 어드미턴스에 추가된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를 더해서 완성된, 그리고 그 값이 그 값의 코사인 세타 d 값,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d 값이 이만큼의 각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테니, 자, 문제를 하나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파워 팩터를 지금 그러니까 어저스트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파워 팩터가 0.98이고 오메가 값이, 그러니까 리딩 파워 팩터 0.98을 가져야 되고 지금 오메가 값이 1인 그런 회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1V만큼의 지금 전압원이 있고 거기에 자, J2 2옴 마이너스 J 1옴, 아까 나왔던 회로랑 같은 회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앞에서 봤던 건데, 그 방금 봤던 그 회로인데, 자, G 값이 지금, 그러니까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되고, 이것에 대한 어드미턴스 값이, 자, 이거의 역수니까,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자, 세타 G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수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 Y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자, 71.6도로 계산이 돼요. 이거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1에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G분의 1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G 값이 지금 1에 30도의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1에 0도에 해당되는 거고, 빼게 되면,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극좌표 현상을 하게 되면 1에 마이너스 30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서로 반대의 부호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값이 되고, 자, 파워 팩터가 그럼 얼마냐라는 건데, 코사인 71.6도를 구하게 되면 0.32라는 값을 가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0.98로 맞추래.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어드미턴스 관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yt라고 하는 거는 보정된 최종 값의 어드미턴스예요.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세타 d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파워 팩터 값이 0.98,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0.98을 가지려면
인버스 코사인의 0.98 값이 세타 D가 돼야 되고, 그게 11.5도가 되면 돼요. 그리고, 자, 아까 여기 지금 0.25라고 하는 리얼 파트는 바뀌지 않고 동일해야 되고 허수 부분만 보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자, 0.25는 유지하면서 각도는 11.5도가 나올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 추가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 YT 값이라고 하는 게 0.25의 허스부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자,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0.05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나오는, 지금 YT라고 하는 거가 최종적으로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요 사이에 끼인 값이 11.5도가 돼야 되고, 처음에 존재했던 거가 마이너스 71.6도를 가지는 Y라는 게 있었고, 0.25라고 하는 실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0.75가 지금 플러스 0.051의 값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요 값을 구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 0.25에서 y는 0.25 마이너스 j 0.75에서, 자, yt 값이 0.25 플러스 j 0.051 값을 갖게 하려면, 자, j 값이 이만큼이 더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값에다가 이만큼의 값이 j 값, 그러니까 j 값이란다. 지금 요 허스부에 더해져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요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 값에 해당되는 게 요거란 얘기예요. 저만큼이 더해져야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게 파워 팩터가 0.98짜리 파워 팩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J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했을 때, 자, 이런 값을 가지는 커패시터가 패러렐로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연결이 되면 되더라. 그래서 그 커패시턴스 상수가 지금 0.8 페럿이 나오는 걸로 돼요. 어렵지? 어려워. 요거는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파워 팩터 보정하는 건.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좀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파워 팩터 보면 다시 할 거거든요.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테니 좀 고민하고 우리 금요일 날 또 보도록 합시다.